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했는가에 대한 저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게 누가 그래서 누구 힘으로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 엄동설안에 눈보라치는 겨울 촛불 광장에서 6개월간에 걸친 촛불 시민들의 1700만 촛불 시민들의 절절한 의지가 모여서 헌신으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자행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주역들인 촛불 시민들과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없고 일체 성찰이 없는 박근혜를 특별사면한다는 말입니까? 헌법에 뭐 사면권 있으니까 사면할 수 있는 겁니까? 금도란 게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그 의지의 가벼움에 저희들은 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봤지 않습니까? 아무런 사죄와 반성 없이 특별사면 해놓고 나니까 죽는 순간까지 국민 분란, 국민 통합을 파괴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나쁜 역사는 특히 반복합니다. 저 얄팍한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그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역사 정의를 훼손시키고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란만 일으키는 특별사면 결단코 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특별사면 처리하기 바랍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의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우리 사회는 낯설고 어려웠던 적폐라는 단어가 회자되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 개혁을 이루어내자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은 적폐 세력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손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됩니다. 지리멸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던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 숨통을 붙여두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으니 너무나 분통합니다. 이 꼴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 거리를 메웠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기만한 자로 또다시 정방향으로 향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자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를, 후회하지 않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 그 원인인 자를 석방하기엔 그가 겪은 고통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박근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박근혜로 인해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을 반대합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사면을 지금 즉시 취소하기 바랍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즉각 취소되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취소하기 위한 시민들과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국민들이, 250명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서울 참사의 컨트롤 타워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서 진상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준 권한으로 전방위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유가족을 불순한 유가족, 불순하지 않은 유가족으로 갈라치게 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국민들을 정복 세력, 불온한 세력, 사회 화합을 제해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사익을 추구하는 최순실과 협작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비상식적인 대통령, 공정하지 못한 이 나라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상적인 나라로 되찾고자 눈보라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 같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사면 복권한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에 치를 떠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이 끌어내린, 국민들이 구속시킨 국정농단의 주범을 사면한단 말입니까?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은 그런 사면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오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사면하라고 부여한,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용하라고 준 사면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당장 박근혜 사면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때 저도 정말 나가서 이 감동과 이게 나라다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 민중들의 울분과 분노 그리고 기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그래도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사면 소식이 엊그저께 나오고 난 뒤로
모든 언론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유리한가, 누가 불리한가, 정치적 계산이 무엇인가, 이딴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 애칭들이 엊그제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저 뒤에 있는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다라면 그동안 박근혜에 의해서 사용됐던 민주주의 유린뿐만 아니라 양승태 사법거래 등 얼마나 많은 피눈물들이 우리 민중들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까? 그거를 하나, 어느 것 하나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저들이 해왔던 기득권 양당의 그 염치 없는 정치를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의 퇴진을 외쳤던 그 동일한 목소리가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어떻게 그 불씨가 될 건지 함께 고민하고 분노하는 민중들과 함께 이 염치 없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그 길을 함께 열어갈 거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촛불 정신 배반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면 어느덧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2022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된 것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2022년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2014년의 봄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봄을 기억하시지요. 2014년 4월 16일은 오늘 날씨와 같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꽃이 피고 날이 맑았지만 꼭 지금처럼 아주 시린 겨울 같았습니다. 학교 수업 중 선생님께 내지 않은 핸드폰을 몰래 켜서 보았던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은 봄이었던 학교를 순식간에 겨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친구들이 꼭 다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야자 시간이 되어도 수색에 진전이 없다는 소식에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정부가 아이들의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친구들과 함께 분노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그 사고는 우리의 사고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 우리가 침몰되어도 이 나라는 우리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떨었던 봄이었습니다. 하나님, 2015년을 기억하십니까? 친구들의 목숨으로 장난치던 정부를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렸던 해입니다. 주말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광화문에서 만나 함께 촛불을 켜고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의 겨울은 꼭 봄 같았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서로 몸을 맞대고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그 광화문에는 몸을 맞대고 함께 울고 웃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꼭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촛불 시민들은 정치인 문재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봄을 밟고 짓이겼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꼭 이라는 희망을 갖고 애써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씨를, 수천 명의 시민이 함께 구속시킨 그 사람을 또다시 국민을 변명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시켰습니다. 친구들을 짓밟았고 촛불 시민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들의 외침과 눈물을 지워버렸습니다. 두려웠던 그 악몽 속으로 우리를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를 사면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지워진 국민인가 봅니다. 곳곳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진상규명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두어 달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잠들어서도 깨어있어서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어찌나 세게 치는지 지금도 어질어질합니다. 2014년 광화문에서 같이 단식했던 그 문재인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기 분수대 앞에서 한여름 땡볕을 견디며 거센 바람과 모진 칼바람과 오늘 같은 맹추위를 견디며 피켓을 들고 단식 농성을 하고 노숙을 해도 단 한 번 나와보지도 않고 시민사회 수석을 보내 다 알고 있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전해주시더니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박근혜 사면이라는 뒤통수입니까?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구속은 그나마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위안이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빼앗아 버리시네요. 마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할 때 인용했던 그 부자 같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자 자신이 키우던 양들은 놔두고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아끼며 키우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는 그 부자 말입니다. 다윗은 이 부자가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도 모르고 그 부자는 죽여야 마땅하다고 말했죠. 민초들의 신음소리는 무시하고 정권 연장에만 관심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약한 부자입니다. 해달라는 진상규명은 안 해주고 단 하나 저희가 위안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구속을 한순간에 뒤엎어 버리시다뇨.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로 향하던 날이 박근혜가 구속된 날이었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자 드디어 인양된 세월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천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낸 박근혜 구속을 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습니까? 박근혜 사면에 대한 권한은 촛불 하나의 권한, 즉 수천만 분의 1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왜 수천만 촛불 시민의 권한을 맘대로
남용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 몫이 아닙니다. 수천만 촛불 시민의 몫이고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이라뇨.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대체 어떤 국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세월호를 다시 침몰시키지 마십시오.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라! 그러나 단지 죄 없는 누군가의 피 흘리는 희생만으로 이와 같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희생에 대한 책임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감당할 때 책임자는 처벌되고 희생자는 복권되고 기억될 때 죄 없는 희생은 시대를 바꾸는 구원의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죄 없는 아이들과 시민들, 그들 304명의 목숨이 세월호와 더불어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시민 구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정부도 없었고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고발했던 언론도 없었습니다. 모두의 책임 회피 속에서 꽃 같은 아이들과 시민 304명의 목숨은 그렇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폭발력을 축적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파면 판결을 이끌어내서 마침내 세월호 참사의 최종적 책임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길을 쓰고 막았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무너진 후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수립된 정부였기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촛불 정부를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며 정부의 임기 말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다시 한번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문재인 정부 역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예언자는 죽이고 자기들이 죽인 예언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서 예언자를 죽인 자기 죄를 덮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만성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고발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지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기도로서 연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진상 규명 없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를 사면해버림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다시 한번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밀어넣은 그와 더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미조차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진도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쓰러져갔던 희생자 304명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의 피로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희생된 선생님들의 피,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남아 수습하려다가 희생된 잠수사들의 피, 그리고 진상규명을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생을 저버린 가족들의 피, 그리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가 배신의 아픔에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호의 가족들의 피까지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304명이 죽고 250명의 고등학생이 죽어간 너무나도 끔찍한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 나라 꼴이 왜 이러냐 의심을 갖고
질문하고 아우성치다가 드디어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만나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촛불의 함성, 그 촛불의 호소, 그 촛불의 눈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중심에 세월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촛불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혁명으로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5년여 전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핵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발돋움시키기 위한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농축우란을 이용했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인데 핵 재처리를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핵무기 개발을 하던 그랬던 것들이 발각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숨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핵무기가 핵발전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에 핵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아지니까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핵진흥정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핵발전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구단지 그리고 각종 최근에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특히 또 핵잠수함 최근에 호주에 미국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또 핵무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기술은 바로 핵무기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들이 비확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호주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기술 올 7월 달에 미국과 협의를 했다는데 미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죠.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재처리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재처리 기술을 다시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안건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기술과 그리고 핵발전 기술은 정량적 차이입니다. 핵발전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를 발전해서가 아니라 핵무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핵발전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재처리 기술 절대로 반드시 핵무기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함께 인식하면서 원자력 진흥위원회 해체 그리고 원자력 진흥법의 해체를 위해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